컴퓨터를 조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골라야 될 게 CPU입니다. 가장 많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게 AMD 라이젠 이 부분이에요. 최저가는 13만 5천 원입니다. 구매하기 버튼 클릭 한번 해보면 나름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다시 이게 금액이 내려갔을 수도 있고, 일단 이 금액에 가성비 CPU인데 우리들이 가장 많이 알아야 될 게 바로 이 두 가지 부분이에요. 얘는 CPU의 병렬 처리 능력입니다. 6코어, 그러니까 물리적인 계산도 아니고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6코어라는 거는 6개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레드는 프로세서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의 수, 이게 많을수록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12스레드는 많지가 않아요. 일반 인텔 같은 경우에도 6스레드, 8스레드, 물론 12스레드 그 이상도 있는데 가격이 장난이 아니죠. 흔히 멀티태스킹,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성능이 향상이 된다라는 거고, 이 CPU에는 제가 써보니까 하이퍼 스레딩 기능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코어가 2개의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12개의 스레드가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6 곱하기 2는 12니까. 그럼 일단 CPU는 골랐어요. CPU를 꽂을 수 있는 메인보드가 중요하죠. 그런데 메인보드에 예전부터 온보드, 그러니까 그래픽과 사운드가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대다수인데, 그것보다는 그래픽 카드는 따로 꽂아야 돼요. 메인보드를 제가 가성비 있게 한번 골라봐 드릴게요. 얘를 장착할 메인보드가 필요합니다. 칩셋이라고 해서 칩셋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켓이죠, 한마디로. AMD4라는 소켓에 메인보드를 골라서 얘를 꽂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소켓 AM4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보면은 AM4라고 되어 있으니까 메인보드를 보면은 저가도 많고 고가도 많아요. 여러 가지 메이커 중에서.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메인보드가 정말 좋아야 돼요. 그렇다 너무 비싼 거가 좋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드를 있는 대로 다 꽂는다든가 파워의 전원을 있는 대로 다 사용을 해야 된다. 모든 잭을 꽂아서. 그럴수록 비싼 보드를 써야 됩니다. 근데 하드 한두 개 정도는 일반적인 거 괜찮고요. 그래픽 카드도 어차피 꽂아야 돼요. 이 원보드 갖고는 게임이 안 돼요. 될 수도 있지만 안정적이지 못하죠. 그리고 저는 아수스를 좀 추천을 하는데 두 가지 74,000원에서 65,000원. 핵심으로 보셔야 될 게 램입니다. 최대 지원, 메모리, 물론 이거는 메인보드에서 봐야 되죠. DDR4, A520, 이 부분을 저는 추천을 하겠습니다. 일단 메모리가 지원이 DDR4가 돼요. 이 부분 보면은 71,400원까지가 최대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이고, 보시는 것처럼 일단 여기서 제일 싼 건 71,000원이에요. 여기서 선택권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나는 게임을 많이 하지 않을 거다. 일반적으로 좀 고성능을 좀 쓰고 싶은데 게임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그래픽카드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해상도가 4K가 지원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거나 볼 텐데 100% 가능합니다. 100%라는 거는 HDMI라는 거는 3840-2160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D서브는 안 돼요. 일반적으로 테레비 꽂아서 3840-2160 4K로 쓰려면 HDMI 이 잭으로 꽂아야 됩니다. 이 원보드, 그래픽카드도 지원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게임은 안 돼요. 그럼 이제 사운드는 어떡하지라는 걱정하실 텐데 아무 걱정 마세요. 사운드, HDMI가 지원되는 그래픽카드입니다. 요새는 다 지원돼요. 멀티로. 그리고 그래픽카드 안 사고 나는 게임 많이 하지 않을 거니까 일반 온보드에 있는 그래픽카드를 쓸 거다 그래도 HDMI에서 사운드 같이 들어갑니다. 메인보드는 정말 중요합니다. 뭐가 지원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CPU 꽂을 수 있고 소켓이 AM4 가능하고 A520에 대한 칩셋이에요. 쭉 보면 메모리 DDR4죠. 메모리 슬롯 2개 꽂을 수 있고, 듀얼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메모리가 32기가짜리 하나 꽂는 것보다 16기가짜리를 양쪽에 2개 꽂는 게 훨씬 속도 면에서 빠릅니다. 여기서 알고 있을 점은 바로 PLE 슬롯이에요. 이 PLE 슬롯은 그래픽, 사운드, 네트워크, SSD 카드 같은 거를 확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버전인데 3.0이죠. 이게 최대, 아주 고가의 거는 5.0까지 있는데 3.0 무난합니다. M2, SSD의 고속 데이터 저장 장치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하드 꽂을 때 SATA보다 빠른 속도죠. 작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M2 SSD를 꽂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한 개까지 꽂을 수 있고, M2 SSD는 현재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좀 금액이 좀 세죠. 보시는 것처럼. 밑으로 좀 내려서 아까 얘기한 대로 D서브, 디지털 잭, HDMI 4K까지 되는 거. 이거는 이제 원보드예요.
이 메인보드에 있는 그래픽카드 쓸 때 무선내는 USB 그냥 사다 꽂으면 돼요. 일반 유선은 이 리얼텍 그냥 기본입니다. 이건 좋고 나쁘고 비싼 게 없어요. 그리고 하드 디스크입니다. SSD 아까 M2 뭐 설명해 드렸죠. 기존의 SATA나 이런 일반 SSD는 본체에 꽂아서 메인보드랑 연결하는 거고 M2는 다이렉트로 즉 메인보드에 바로 꽂는 겁니다. 마치 램처럼 생겼는데 램보다 작아요. 이건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겠지만 500기가 정도면 일반적으로 주로 쓰는 거라고 보면 돼요. 내장형 이거 SSD를 메인보드에 꽂는다는 거고 그래도 SK 거잖아요. 하이닉스 64,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맞췄어요. 일단 여기서 램을 골라야 되겠죠. DDR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200 아까 CPU랑 메인보드에 3200 이상이 됐으니까 지원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필요한 걸 고르시면 되는데 8기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윈도우 11 같은 경우에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안 된다고 나와요. 최소 16기가는 돼야 됩니다. 그냥 하나짜리 꽂는다고 하면은 42,800원. 이거는 이제 따로 사는 그래픽카드예요. 보시면은 요런 스펙인데 그래픽카드는 딱 내가 구입하려는 메인보드랑 맞는지 케이스가 너무 작지는 않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PCLE 곱하기 16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요거 3.0 버전의 16 내 메인보드가 이걸 지원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구입하려는 메인보드를 들어가 보죠. 그러면 여기에 확장 슬롯 VGA 그래픽카드가 PCLE 3.0 16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잭이 있어요. HDMI가 가장 많이 쓰이고 DP도 거기에 걸맞게 괜찮은 겁니다. DP 잭이 이거 아마 두 개일 겁니다. 클릭해서 보면은 바로 이 부분 HDMI를 주로 쓰고 DP 잭이 이 두 가지예요. 근데 거의 HDMI죠. 그게 4K까지 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까지 골랐고 또 검색을 또 하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건 이제 8기가짜리를 이렇게 판다는 건데 1700이라 좀 낮죠. 이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부분이고 일단은 그래픽카드 케이스를 고르는 거는 두 가지 중에 가능합니다. 일단 메인보드가 어떤 걸 지원하냐가 중요하죠. 이 메인보드를 사기 위해서는 이게 일반 마이크로 ATX입니다. 사이즈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골랐는데 케이스를 고를 때 표준 ATX 그보다 좀 작은 마이크로 ATX 원래 마이크로 ATX예요. 이 지원되는 케이스는 메인보드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가성비를 위주로 계산했을 때 요거가 가장 괜찮고 이제 쿨링팬 많은 PC가 있어요. 앞에 빨아들여서 뒤로 보내는 대개가 그렇게 됩니다. 밑으로 빨아들여서 뒤로 보내는 이거는 일단은 쿨링팬 한 개라는 거는 후면에 대한 얘기예요. 뒤에 일반 파워 밑에 쿨링팬 뭐 종일 만약에 PC를 켜야 된다. 그럼 앞에 PC가 저 쿨링팬이 좀 있어야 되겠고 하루 종일 쉼없이 돌리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쿨링팬 한 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본체까지 골랐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전원을 골라야 돼요. 전원 뒤에 본체 뒤에 들어가는 건데 사이즈에 따라 다릅니다. 케이스에는 일단 그래픽카드를 꽂을 수 있는 넓이가 되는지 34까지를 꽂을 수 있어요. 대개 다 이 미만입니다. 하드를 여러 개 많이 장착해야 된다면은 조금 금액이 높은 PC를 골라야 돼요. 케이스를. 근데 어차피 이것도 일반 HDD, 그러니까 맥스 값이 두 개. 그러니까 이건 3초 SATA라고 해서 두꺼운 하드 있죠. 두 개. 그리고 SSD, 일반 SSD예요.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파워 서플라이 뒤에 후면에 들어가는 건데 표준 ATX로 고르면 돼요. 상단부라는 거는 PC 본체 뒤에 맨 위에 꽂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본체든 다 이런 모양이에요. 일반 PC에 지금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쿨링팬, 내부의 온도를 빼는 아까 얘기했던 하루 종일 돌아가고 쉼없이 돌아가는 PC다. 그럼 앞에 쿨링이 한 3개 정도 있는 거 있죠? 본체에. 거의 대다수 그렇게 있거든요. 그걸 고르시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거다라고 하면은 뒤에 120mm짜리 소음팬, 그러니까 저소음팬 하나면 됩니다. 파워 서플라이가 여기에 들어가요. 전원. 여기서 전원에서 뭐 하드에 꽂는 전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전원이 다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파워를 마지막으로 고르는데 ATX라고 돼 있었지 아까. ATX 사이즈의 파워를 꽂을 수가 있고 나는 그래픽카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작업이 돌아가는 게 방대하다. 오랫동안 쉼없이 돌아가야 된다. 그럴수록 파워가 높은 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500에서 600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표준 마이크로닉스의 이 부분을 저는 추천합니다. 여기서
파워가 이제 확장성이에요. 어떤 확장성이냐면은 SATA를 몇 개 꽂을 수 있는지 전원, 그리고 SSD를 몇 개 꽂을 수 있는지, SATA나도 같은 전원인데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PCL이 아까 보셨죠? 그거 2개까지 되고 SATA 일반 하드 4개까지 되고 IDE는 거의 안 써요 요새. 보면 아실 거예요. 일단 파워에서 이 해당 파워인데 그래픽 카드를 어디까지 추천하는지, 어디까지를 선호하는지를 여기 와트 수별로 돼 있죠. 이건 이 파워가 감당할 수 있는 파워 용량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CPU, 그래픽, 메인보드, 메모리 이런 다 각각의 전원을 받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크게 메인보드에 꽂는 거랑 일반 잭들 있죠. 이 파워에 달린 거. CPU랑 PCLE 아까 그래픽 카드에 대한 핀이에요. 2개까지 되고 이건 이제 하드입니다. 메인보드와는 별개로 하드를 꽂을 때 케이스에 하드를 꽂았으면 여기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SATA 곱하기 4 이거 SSD까지 되는 거예요. 요 모양이 SATA인데 ID는 사실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3개 있다고 하니까 다 쓸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물론 값은 계속 비싸지지 않고 조금씩 떨어져요. 많이 팍 떨어지진 않아요. 어떤 쇼핑몰의 마일리지나 쿠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통합했을 때 약간씩 떨어지니까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어요. 48만 3천 원. 어지간한 게임 다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만약에 하드를, 일반 SATA 하드를 뭐 3개 이상 꽂고 3개가 동시에 막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메인보드랑 파워가 좀 금액을 높여줘야 돼요. 바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조립. 나의 인건비는 이라는 거는 나는 전혀 조립을 해본 적이 없다. 그 유튜브를 요새 보면은 어지간한 조립 방법은 다 나와요. 근데 한 가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완벽하게 조립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나의 시간당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립비 3만 원을 투자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일반 PC를 조립하는 업체 온라인에 되게 많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렇게 부품을 구입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의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쌀 수도 있어요. 거기 조립비가 요새 4만 원이거든요. 4만 원까지 추가 결제하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배선 작업이랑 깔끔하게 해옵니다.